안녕하세요. 하준호의 리더십 TV입니다. 오늘은 38번째 강의로서 송명신 은행록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핵심은 너그러움과 엄격함을 조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 오늘은 이 너그러움과 엄격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차이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너그러움과 엄격함에 대한 잘못 이해를 좀 풀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그럽다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또 직설적으로 이야기도 못하고 달라는 대로 주고 가자는 대로 가고, 그래서 어떤 기준이 없는 사람을 보고 너그럽다, 그래서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엄격하고 강경하다는 것도 독재를 하고 또 잘못하면은 그 잘못해서 과한 벌을 주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송나라 명재상들이 이야기하는 너그러움과 엄격함의 정치 철학은 바로 이런 거다 하는 겁니다. 너그러운 정치라는 것은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그 정책에 대한 백성들의 비판의 소리를 듣고 참고해서 평판이 좋은 정책은 실행하고 평판이 나쁜 정책은 개선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백성들의 언론을 열어놔놓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바로 그런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생각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을 너그러운 정치라고 그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경한 정치라는 것은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에 그 정책이 정권을 유지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미래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이익이 되고 모든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개혁 정책은 처음인지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용기와 기계로서 완성하는 단계까지를 실행하는 것을 강경한 정치라고 그런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두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느냐 한다면은 저 하늘로 빛나는 독수리의 양 날개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독수리는 한쪽 날개로서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쪽이 다 있어야 됩니다. 너그러움과 강경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오른쪽 날개가 나는 날고 싶다 하고 날개를 폈는데 왼쪽 날개가 나는 싫어, 오늘은 나고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하고 날개를 펴지 않는다면은 이 독수리는 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떤 조직이든 어떤 국가든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한 방향으로 함께 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조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균형이라는 것은 날개는 양쪽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날개는 크고 오른쪽 날개는 작다거나, 왼쪽 날개는 힘이 있는데 오른쪽 날개는 힘이 없다거나, 왼쪽 날개는 건강한데 오른쪽 날개는 뭔가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은 나는 데에 지장을 줄 겁니다. 제대로 날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가 양쪽 바퀴가
똑같아야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왼쪽 바퀴는 크고 오른쪽 바퀴는 적으면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맴돈다 하는 거고, 반대로 오른쪽 바퀴가 크고 왼쪽 바퀴가 적으면은 왼쪽으로 그 자리에서 맴돌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목적은 송나라 명재상들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자리 유지를 위해 권력을 휘두르며 혼자 독주하고 임시 방편으로 속임수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는 공평무사한 법 적용과 관용으로 백성들이 수긍하는 정치를 하고, 또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현명함과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향한 개혁 정책도 오직 백성을 위해서 해야 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송나라 명재상들의 정치 철학이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지금도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나라 구양수라는 사람은 또 이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질병을 고치는 일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부유한 의원은 왕진을 갈 때 시종을 거느리고 마차에 탄 채 그럴듯한 모습으로 환자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방문해서는 환자의 맥을 짚고 의학서를 바탕으로 해서 무슨 병인지를 자신 있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해 준다면은 듣는 이들은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의원이 처방해 준 대로 약을 먹었는데 환자가 효과가 없다면은 그분을 의사라고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반대로 가난한 의원이지만은 시종도 없고 마차도 없고 걸어서 가방 하나 들고 왕진을 갔습니다. 환자를 본데도 인사도 하지 않고 조금 무뚝뚝하고 행동이 좀 거칠지만은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병명을 이야기해주고 처방전을 줬는데 그 처방대로 약을 먹었더니 환자가 완치됐다면은 이분이 진정한 의원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은 앞으로도 어떤 의원을 불러야 되고 또 그 의원을 찾아가야 된다면은 이 부유한 의원을 찾아가겠습니까? 가난한 의원을 찾아가겠습니까? 바로 의원의 직무는 환자를 완치시키는 것이 의원의 직무다. 그렇다면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난한 의원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백성을 이끌어가는 정치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요란하고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비록 보기에는 어설퍼 보여도 확실한 성과를 올리면은 훌륭하게 나라를 운영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인기보다는 결과를 중요시 여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구양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구양수는 나라의 안정을 기본으로 삼고 총명하되 너무 사소한 일까지 관여하지 않으며 너그럽되 엄격할 때는 엄격하게 대했다 하는 겁니다.
총명하고 너그러운 것이 주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못 사용하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다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총명함이 지나치면은 사소한 일에 일일이 간섭하게 되고, 너그러움이 지나치면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진다. 이 두 가지는 지도자의 조건이라는 거죠. 지도자의 조건은 반드시 총명함과 너그러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인데, 이 구양수는 이 총명함과 너그러움을 갖추었으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을 하지 않고 도를 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큰 좋은 평가를 내렸다는 겁니다. 도를 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위대하다는 것을 평가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시이라는 신화입니다. 이분은 절묘한 균형 감각이 있어야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명신하다 하는 거죠.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그러우면서 두려움을 주고 엄격하면서 사랑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너그러우면서도 두려움을 주고 엄격하면서도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엄격하고 두려움만 준다면은 그 당시는 순종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마음이 떠나고 그 상사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순종하게 하려면은 엄격하게 대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과 너그러움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너그러움과 엄격함이 균형 잡혀 있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이는 과거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는 물론이고 기업의 경영자나 조직을 이끄는 리더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지금도 깨우쳐야 할 분야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행동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을 말로 하기는 대단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은 아무나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지도자,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왜 이 행동이 어려우냐 하면은 사람의 성격에 따라 너그럽게 또는 엄격하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그럽게 대한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는 의식적으로 엄격함을 가미시키고, 엄격하게 대한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는 되도록이면 너그러움을 가미시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지도자 자기 자신부터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내 성격이 어떻고 행동 습관이 어떻고 일하는 스타일이 어떻고 또 인간관계, 대인관계, 사람을 만나는 그 방식이 내가 어떻다 하는 장단점을 다 알아서 그걸 잘 파악하고 겸허한 자세로 자기 자신부터 반성하고, 그리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달성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아무나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송명신 은행록의 핵심 5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제일 첫 번째는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보다 세상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나보다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나보다는 조직 구성원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도자는 자기 자신부터 인재가 되어야 되고 또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을 인재를 두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조직에 들어갔든 또 뭐 공직자가 되었든 기업에 갔든 거기에서 승진을 하고 거기에서 출세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 잘 보이는 것이 교원 영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냥 기분을 맞춰주라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면은 첫째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원활하게 잘 수행을 해야 되고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은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생활의 핵심, 사회생활의 핵심, 지도자의 핵심은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너그러움과 엄격함을 조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고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거 목적이 뭐냐? 바로 백성을 위한 직무를 수행시키는 정치 철학이다. 웃 지도자가 아랫 사람에게 일을 잘 하도록 너그러움과 엄격함을 조화시키고 균형을 이루고 인간관계를 맺게 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직무 수행이 바로 백성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또 모든 공직자와 정치가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은 백성을 위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하는 거고 이것이 기업에 온다면은 기업은 고객 만족을 충족시키 주기 위해서 이런 리더십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송나라 명재상들의 은행이다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첫째, 지도자 자신부터 능력과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능력만 갖추면은 소인배라고 그랬죠. 능력에다가 인격까지 갖춰야 된다. 그래서 훌륭한 장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능력과 인격은 예를 갖추는 것이고 몸을 아끼지 않는 것이고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능력과 인격을 갖추는 장수의 차질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육도 삼약에 나오는 중국의 태만공,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강태공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수, 전쟁터에 나가는 최고 지휘관을 말하겠죠. 이걸 지도자로 바꾸도 됩니다. 장수나 지도자는 예를 갖춘 장수는 겨울에도 따뜻한 옷을 걸치지 않고 팀원들과 추위를 함께하고 여름에는 부채를 붙이지 않으며 팀원들의 더위를 함께한다. 또 비가 오면 비를 피하지 않고 팀원들과 함께 맞는다. 이처럼 직접 경험해 봐야 팀원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지도자는 팀원들의 잠자리가 정해진 후에 잠을 자고 팀원들의 식사 준비가 되고 난 후에 식사를 하며 팀원들이 먹지 못하면 먹지 않아야 한다. 바로 지도자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바로 지도자는 밑에 아래 사람들 앞에 제일 먼저 욕망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이 강태공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도자는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주나라 문왕이 강태공, 태만공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군주가 인재를 등용하여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려고 애쓰는데도 나라가 점점 더 쇠약해져 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소 하고 물으니까 강태공은 주저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능한 인물을 등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인재를 등용한다고 했는데 강태공은 무능한 인물을 등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문왕이 또 물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니까 강태공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만 듣고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왕이 또 질문을 했죠.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주겠소 하고 이야기하니까 강태공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재를 등용할 때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친구가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 친구가 적은 사람은 불리합니다. 게다가 못된 무리와 한패가 되어 훌륭한 인재가 등용되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습니다. 또 간신들이 중상모략으로 충신들을 죽이거나 몰아내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면 정치가 문란해져 결국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과거 그때나 지금 현재 이 순간이나 이것이 다를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굳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하준호의 리더십 TV였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